지금 있는 상태에서 박지원이 안철수를 띄워주는 듯한 립서비스를 한 거는 이거는 어차피 버릴 패. 예. 어차피 내가 쟤하고 이걸로 카드로 겨뤄봐서는 카드가 부족해서 겨룰 패니까 자, 이 카드로 내가 해서 졌어. 턱없이 졌어. 저쪽은 에이스인데 나는 한 크로바 400개 안 돼. 그럼 어머 졌네. 내가 패를 졌으니까 그럼 내가 숙이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3대3대3 통합 오케이? 이런 카드로 쓰기 위해서 안철수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의미는 그런 방식의 활용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기려고 몸값을 올려놓는다? 그렇지. 어차피 잡을 돼지니까 지금 막 살 찌우는 거야. 예, 국민의당 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당선됐네요. 일단 축하합시다. 아, 뭘 축하해야 되나? 아니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당대표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꿈이 이뤘지만. 꿈이 이루었지. 꿈이 이룬 나라야. 꿈은 이루어진. 노인을 위한 나란 있구만. 아주 제대로 자리 깔은 거지 이제 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안철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점 이야기하려고 지금 박지원 당선을 들고 왔는데 결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반기문이든 누구든 문턱을 낮춰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안철수는 일단은 연대를 먼저 이야기하면 뭐가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안철수 당인데 안철수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미묘한 역학관계에 있고 그렇죠. 안철수 자체가 국민의당의 저항력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뭐 심지어는 뭐 잠적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아니, 잠깐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칩거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충격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분열주의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면서까지 내가 당을 깨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당을 깨고 나왔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뒤통수 치고 나왔더니 뒤통수 내가 맞네? 뭐 이런 상황. 그런 분위기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반기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 사실 안철수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당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쨌든 안철수든 누군 간에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당을 끌어줘야 이게 외연 확장도 좀 되고 좀 또 입당하는 사람도 되고 그럴 텐데 안철수만 갖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6% 이제 지금 더 밑으로 떨어졌죠. 전라도권 같은 데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사람 미루자 분위기로 지금 계속 지지율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 다급하고 그 다급함이 박지원의 당선으로 더 가시화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동상이몽이 너무나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우야등동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대표를 그러니까 아니 후보를 어떻게든 뭐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대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는 식의 어떤 봉합 결국 봉합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지점이라고. 반기문하고 어떻게 해보자니 전라도권이 해서 욕을 먹을 것 같고. 근데 안철수는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꿈이고 그리고 안철수를 제외한 국민의당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철수는 혼자 고할 스타일의 마이웨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하고도 연대도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궁극적으로는. 근데 자기들 값어치를 올려야지. 그렇지.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어떤 가정이랄까 확신이랄까 그런 게 서면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그렇지. 쪽으로 가야죠. 뭐 합당하든 뭐하든 간에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요소해야 되라고.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립정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박지원의 정치 행보가 정말 놀랍습니다. 광폭 행보야. 사실상 따지고 보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탈당판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는데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원내대표 8개월 했어요. 비상대책위원장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까지 올랐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당의 요직을 대선 후보 말고는 전부 다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그랜드슬램. 그랜드 슬램을 한 거야. 이제 대선 주자만 딱 선언하면 국민의당은 그냥 국민의당이나 지원의 당이야. 이 정도 되면. 그렇구나. 아니 이 사람이 나라고 대선에 못 나갈 이유는 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아이 지금 김종인 씨도 나왔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아니 이인재 씨도 지금 숟가락을 하나 꼽았는데. 근데 여기서 나는 이번에 당대표 취임하면서 안철수를 팽시키는 게 노고라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모든 정책에 앞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그 립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이게 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밖에 반기문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 어차피 안철수가 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근데 그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안철수는 독립된 후보로서는 사실상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 지금 길어봐야 한 2, 3개월 만에 그 지지율을 뒤엎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회의원 40명도 안 되는 정당으로는 대선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선학규 같은 사람들은 제3지대에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또 더 나오는 새누리당, 설당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30명이 뭉쳐서 100석짜리 의석 정당 만들면 가능하다고 꿈을 꾸는 놈이 있고. 그게 빅텐트인가요? 네. 제3지대 빅. 그러니까 반문, 반박, 빅텐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그림은요 호남권 사람들이 안 그리죠. 손학규 같은 호남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고, 호남권 사람들은 이게 정말 딜레마가 됐다니까요. 안철수 따라서 나오긴 했어,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근데 이게 그쪽으로 연대가 되면은 이 사람들 지지 기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서 함부로 못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낙관론이고요. 지금 이제 박지원이 말하는 제3지대 빅텐트론, 그러니까 반문정서 반문은 다 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2인제 정도는 안 되겠죠 아직은. 그런데 이게 지금 결론이 사실 이제 손학규나 반기문 뭐 등등 2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반기문이 지금 친박 후보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자리가 없습니다. 당을 지금 업어야 되는데 어쨌든 바른정당을 등에 업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름 바른 정당이 그렇죠. 되는 거지. 박지원이 지금 이거를 포석에 두고 뭐라고 했냐면 결선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니네도 대가리 있고 나도 대가리 있으니까 우리 안철수랑 결선 투표제로 해서 후보를 빅텐트론 내에서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가 여기에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친이하고 친한 세력들이 어쨌든 반발을 해서 누가 그렇게 결정한 거냐 너 혼자 이렇게 독주로 막 나가도 되는 거냐, 나는 혼자 고한다. 안철수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 사실상 이 빅텐트가 이루어지려면 후보를 머리는 안철수로 쓰고 몸통은 반기문을 쓴 다음에 다리는 유승민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그게? 도대체 이런 식의 어떤 퓨전 융합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능하겠냐고. 결국 이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기 그 뭐 경선을 거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군을 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책을 주고받으면서 협약을 해서 이게 합쳐질 수 있는 후보들이냐고. 화학적으로 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박지원이 안철수를 띄워주는 듯한 립서비스를 한 거는 이거는 어차피 버릴 패. 예. 어차피 내가 쟤하고 이걸로 카드로 겨뤄봐서는 카드가 부족해서 겨룰 패니까 자, 이 카드로 내가 해서 졌어. 턱없이 졌어. 저쪽은 에이스인데 나는 한 크로바 400개 안 돼. 그럼 어머 졌네. 내가 패를 졌으니까 그럼 내가 숙이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3대3대3 통합 오케이? 이런 카드로 쓰기 위해서 안철수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의미는 그런 방식의 활용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히려고 몸값을 올려놓는다. 그렇지. 어차피 답을 돼지니까 지금 막 살 찌우는 거야. 어차피 이놈이 종돈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 너무 얘기가 심했나? 근데 내 생각은요, 이제 정치권이란 게 그렇고 언론이 또 확대 재생산하는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시도도 있을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여론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주저앉거나 그러는 건데, 국민의당이 반기문을 업고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것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바른정당 애들이 새누리당 뛰쳐나온 게 뭐예요? 자기들 살려고 뛰쳐나온 것처럼 자기들 자살골을 입는 거고,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 내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갈 또는 기어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연대할 것을 생각하는 파와 안철수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가지고 안철수를 덕저어내자는 파 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반기문 부분은 일종의 페이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반기문을 제껴놓고 난다고 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정권 탈환, 정권 창출, 이거는 도대체 누구하고 연대를 아니, 염두에 둔 거야? 자신 있게라는 표현 자체를 반대로 해석해야지 정치에서는. 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무서운 개가 더 세게 짖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호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요, 어차피 호남 사람들이 봤을 때 바른정당 애들이 새누리당으로 안 보입니까? 걔네들과 연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미 호남은 문재인에게 사실 대세론의 힘을 실어줄 정도로 이재명 아니면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안철수가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6위까지 나왔잖아요. 호남 지지율이. 그 정도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반기문을 위주로 한 기름 바른 정당 그런 쪽은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일부는 가겠죠. 일부는 가는데 호남 사람들은 새누리당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쪽 부류를. 그래서 제 생각에 기름 바른 정당보다는 아예 본진으로 들어가서 본진 털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반기문이나 유승민 같은 그나마 짱짱한 애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진 털기 쉬운 데가 한 군데 남아있잖아. 새누리당? 그렇지. 거기를 털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길 들어가면 영원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탈당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정현이라고 하는 오작교가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그 거기서 안희 연합이 가능해지면 충분히 가능해진 거야. 탈당 지금 결제 났어요. 결제 났대요? 나가시라고. 오. 당직적으로도 그렇게 내보내야죠. 근데 안철수가 지지율이 맞지, 떨어지니까 맞지. 그런 미묘한 역학관계에 있고 그렇죠. 안철수 자체가 국민의당의 정악력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뭐 심지어는 뭐 잠적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아니, 잠깐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칩거하잖아요. 예, 예.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 큰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분열주의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면서까지 내가 당을 깨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당을 깨고 나왔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뒤통수 치고 나왔더니 뒤통수 내가 맞네? 뭐 이런 상황. 그런 분위기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반기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 사실 안철수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당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쨌건 안철수든 누군가에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당을 끌어줘야 이게 외연 확장도 좀 되고 좀 또 입당하는 사람도 되고 그럴 텐데 안철수만 갖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6% 지금 더 밑으로 떨어졌죠. 전라도권 같은 데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사람 밀어주자 분위기로 지금 계속 지지율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 다급하고 그 다급함이 박지원의 당선으로 더 가시화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동상이몽이 너무나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우야등동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대표를 그러니까 아니 후보를 어떻게든 뭐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대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는 식의 어떤 봉합. 결국 봉합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지점이라고. 반기문하고 어떻게 해보자니 전라도권위에서 욕을 먹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그런다? 어차피 답을 돼지니까 지금 막 살 찌우는 거야. 예, 국민의당 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당선됐네요. 일단 축하합시다. 아, 뭘 축하해야 되나? 아니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당대표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꿈이 이뤘지만. 꿈이 이루었지. 꿈이 이룬 나라야. 꿈은 이루어진. 노인을 위한 나란 있구만. 아주 제대로 자리 깔은 거지 이제 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안철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점 이야기하려고 지금 박지원 당선을 들고 왔는데 결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반기문이든 누구든 문턱을 낮춰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안철수는 일단은 연대를 먼저 이야기하면 뭐가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안철수 당에 안철수는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꿈이고 그리고 안철수를 제외한 국민의당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철수는 혼자 고할 스타일의 마이웨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하고도 연대도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궁극적으로는. 근데 자기들 값어치를 올려야지. 그렇지.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어떤 가정이랄까 확신이랄까 그런 게 서면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그렇지. 쪽으로 가야죠. 뭐 합당하든 뭐하든 간에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요소해야 되라고. 아,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연립정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예. 사실 박지원의 정치 행보가 정말 놀랍습니다. 광폭 행보야. 사실상 따지고 보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탈당판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박지원이 안철수를 띄워주는 듯한 립서비스를 한 거는 이거는 어차피 버릴 패. 예. 어차피 내가 쟤하고 이걸로 카드로 겨뤄봐서는 카드가 부족해서 겨룰 패니까 자, 이 카드로 내가 해서 졌어. 턱없이 졌어. 저쪽은 에이스인데 나는 한 크로바 400개 안 돼. 그럼 어머 졌네. 내가 패를 졌으니까 그럼 내가 숙이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3대3대3 통합 오케이? 이런 카드로 쓰기 위해서 안철수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의미는 그런 방식의 활용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히려고 몸값을 올려놓은